안녕하세요. 부동산 톡의 10분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속에서 집은 사고 싶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급등한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목돈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려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전세 사기를 당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목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몽땅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전세금 그리고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 전세 사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 기사들입니다. 여기 기사 날짜를 보시면 대부분 최근 것들이잖아요. 4일 전, 2021년 10월 10일, 10월 14일, 10월 22일. 제가 최근 기사로 정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치로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1년 10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보증금 위반한 사례, 즉 전세 사기 건수는 2160건으로 세입자의 피해액만 428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 평균을 구해보면 한 건당, 즉 1인당 피해액은 약 2억 원 정도인데요. 높고 낮음은 있겠지만 사기를 당한 분들은 평균적으로 약 2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받겠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전체 피해 중에서 2030 청년 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사기꾼들이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서툰 2030 세대를 노리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2030 세대면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일 텐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2억 원이나 되는 이런 큰 금액을 사기당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전세 사기는 무엇이고 저희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는 깡통 전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말 그대로 깡통 전세는 알맹이가 텅 빈 전세라는 뜻으로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대차 보증금, 즉 전세금이겠죠. 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6억이고 대출금이 3억 그리고 전세금이 2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대출금과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80%가 넘으므로 이 집은 깡통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대출금과 전세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됐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집값 하락 국면에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99%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됩니다. 지금은 시세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적어져서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경락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 그러면 굳이 권리 분석까지 해가면서 경매로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거기다 1회에서 2회 정도 유찰까지 된다면 낙찰가는 집값의 60%에서 7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과 선순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세금보다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깡통 전세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럼 전세 사기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전세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각 유형의 사기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하거나 미고지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A, B, C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전세금은 A는 1억, B는 2억,
C는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이분들의 전세금을 합한 것이 선순위 전세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총 4억 원이 선순위 전세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안전한 집이라는 인식을 준 뒤에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매입한 갭투자 주택이라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깡통 전세가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락장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경우 집값의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방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대금에서 저보다 먼저 세입자로 들어온 A에게 1억, B에게 2억, C에게 1억을 배당하게 되는데요.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저한테 배당을 해주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낙찰가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저는 전세금을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지역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으로 조금은 받을 수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금으로도 사실 전세금 전체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손해가 줄어들 뿐이지 전세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집인지를 판단하려면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서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예방은 해야겠죠. 따라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물어본 후에 다른 세입자들과의 계약서까지 확인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 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느낄 수 있겠죠. 정말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구두로 얘기했던 금액과 일치하거나 안전한 집이라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를 못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해당 집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도 부동산을 박차고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나 채권, 물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매 배당 순위에 대해서 빠삭하시다면 직접 계산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계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계약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전세계약 시 반드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중계약에 의한 전세사기입니다. 이중계약이라는 것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경우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집주인에게 계약의 위임을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한 후에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 사기 유형을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대리인이 가져온 위임장과 부동산 계약용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에는 계약 대상물은 무엇인지, 어떤 계약을 위임한 것인지, 또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위임의 구체적 범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실제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위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하러 온 대리인과 수임자 인적사항은 일치하는지, 또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은 유효한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녹취 사실을 밝히고 계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종종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만약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위임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항상 이중계약을 염두에 두시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계약자, 그리고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의 소유주를 필히 대조하여 이중계약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납세금 떠넘기기입니다. 이 사기 유형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인데요. 경매 진행 시 국세는 다른 어떤 채무보다 우선되므로
국세 체납액이 많은 집주인에 대한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기 유형을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세금 떠넘기기 유형의 사기는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사기당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역시도 집주인이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증명서 열람을 거절한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체납은 보통 등기부등본에 2달에서 3달 정도 늦게 공시되기 때문에 당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깨끗한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계약 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즉 오늘 계약했다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해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은행보다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악성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전세계약이 더 먼저 이루어졌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 효력은 즉시, 전세계약 효력은 다음날 00시이므로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되면서 경매진행 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기 유형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계약 당시 없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보증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했더니 못 봤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계약 당일날 설정된 것이라면 근저당권 효력은 즉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0시이므로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에 따른 예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두서없이 말씀드리느라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집이 내가 본 집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 대조를 통해 계약자와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동일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즉 대출금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지나치게 높은 집이라면 계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순위 전세보증금 확인하기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까지 확인시켜달라고 꼭 얘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와 조금 껄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계약할 때 한 번 껄끄러운 거니까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기입니다. 요즘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를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사기인데요. 국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반드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약서의 특약사항 작성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모든 내용을 풍부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히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 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은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위임계약 시 위임장과 인간증명서 확인하기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혹시 내가 계약하는 집이 위임자와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계약 시 위임장과 인간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재확인한 후에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과 공제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기입니다. 종종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잘못된 거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제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 공제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하기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의 깡통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숙지해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